우리 바다의 서쪽. 그곳엔 세계적으로 위대한 다리가 완공됐습니다. 영종도와 송도로 잇는 거대한 다리. 약 20km 길이의 인천대교는 서울의 남산에서 관악산까지의 거리만큼 아주 긴 길입니다. 이렇게 긴 다리를 바다 위에 세우는 데에는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인천대교 설계팀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을 세웠습니다. 바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것이죠. 설계를 다 마치고 공사를 시작하는 기존의 건설 방식과 달리 인천대교는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첨단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한 건설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 다리의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인천 앞바다는 인천항을 드나드는 선박들의 뱃길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배들이 지나다니죠. 인천대교는 탑과 탑 사이를 800m로 넓혀 선박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서해안은 안개가 자주 끼는 데다 바람의 영향도 아주 많습니다. 바람에도 튼튼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 공사를 시작하기 전 풍동 실험을 합니다. 인천대교의 모형을 만들고 인공바람을 일으켜 모의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풍동 실험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서부의 타코마 다리. 바람의 영향을 예상하지 못하고 지어진 이 다리는 인천대교 건설에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완공된 지 4개월 만에 바람의 영향으로 다리가 출렁거립니다. 강한 바람에 다리가 흔들린 지 2시간. 결국 타코마 다리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다리를 설계를 할 때 공명에 의해서 다리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붕괴되었냐 하면은 다리에 있는 어떤 고유한 진동수가 있는데 그 진동수에 해당하는 바람이 특정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 다리가 공명을 일으켜서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다리를 건설하기 전 풍동 실험을 통해 다리의 진동수를 측정하고 이것을 설계에 반영합니다. 인천대교는 사전에 풍동 실험을 거쳐 태풍에 안전하고 강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죠. 긴 거리의 다리를 이어주기 위해선 다리에 아치를 설치해 주어야 하는데요. 여러 가닥의 케이블이 아치 끝에 연결된 모양을 사장교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장교는 진도대교입니다. 울돌목의 거친 물살 때문에 양쪽 해안에 탑을 세우고 케이블에 다리를 묶어 지탱하는 사장교의 모양을 갖추게 된 것이죠. 수많은 바퀴가 달린 거대한 이동장치. 바다 위에 떠있는 커다란 크레인. 이런 장비들이 어떻게 다리를 짓는지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인천에 있는 넓은 작업장.
5일이 걸리는 과정을 이틀로 줄이는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이 작업장이 필요하답니다. 철근망 위에 레미콘 85대 분량의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루가 지나면 열과 습기의 도움으로 16시간 만에 콘크리트가 굳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300톤의 큰 블록이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큰 블록을 먼저 살펴봅니다. 이 블록들이 길게 연결되어서 차가 다니는 바닥, 즉 도로 부분을 만들게 됩니다. 다리를 완성하려면 이러한 블록 336개가 필요하다고 하니 다리의 웅장한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거대한 블록은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 옮겨지게 되는데요. 이 거대한 블록들 사이의 오차는 단 2mm 안으로 세밀한 작업을 필요로 하죠. 블록의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 설치 작업을 위해 기계는 앞으로 이동합니다. 이 커다란 기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골리앗 크레인입니다. 크레인이 미리 만든 대형 블록을 매달고 다리 쪽으로 움직이는데요. 1,300톤이 넘는 블록을 기둥 위에 올리는 작업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큰 블록을 기둥 위에 올린 후에는 작은 블록을 잇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작은 배에 블록을 싣고 이동한 후 큰 블록 위에 있던 크레인으로 이것을 끌어올려 차례로 연결시켜줍니다. 높은 탑을 기준으로 양쪽 아래로 길게 뻗어 있는 저것은 무엇일까요? 인천대교의 핵심, 바로 가늘고 긴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은 다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튼튼한 쇠줄을 말하는데요. 이 거대한 쇠줄은 주탑 꼭대기의 고정 위치에 걸리게 된답니다. 길고 무거운 케이블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힘센 기계의 힘을 빌리기도 하죠. 이 쇠줄을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겉에 작은 홈이 파여 있는데요. 빗물로 인해 케이블에 물길이 생기면 진동이 발생하는데 이 홈이 그걸 막아줍니다. 케이블 한 개는 100가닥 이상의 강선이 한 다발로 묶인 벌집 형태죠. 인천대교 건설에서 매우 특별한 아침. 다리에 마지막 블록을 올려 양끝을 잇는 날입니다. 첨단 토목 기술이 모두 모여있는 웅장한 인천대교. 2009년 10월 드디어 인천대교가 완공됐습니다. 거대한 프로젝트. 다리가 무사히 완공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지형, 구조물이나 바닷속 지형을 측량하는 측량기사, 정밀 측정기사와 설계하고 시공하는 구조공학자와 설계자, 건축했던 건축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여기 다 동원이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장비라든지 좀 더 세밀한 여러 가지가 더 업그레이드 되겠지만도 공법 자체로 보면 앞으로 이 이상의 특별한 방법이 나오지를 잘 않을 것 같습니다. 세계 교량 시장에도 한국에 대한 그 위상, 이 부분이 상당히 높아질 거다. 우리나라 바다 위에 우뚝 선 첨단 기술. 세계로 뻗어가는 큰 관문이를 인천대교의 멋진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